네, 큐시투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윤 대통령의 행보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추억의 교회관 윤 대통령, 신년사 생중계입니다. 이 대통령 당선 뒤 맞이하는 첫 성탄절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초반까지 다녔던 이 정겨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후보 시절에 어렸을 적에 본인의 꿈이 목사였다 이렇게 깜짝 고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또한 헌법 체계 등이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소회를 이번 예배에서 밝히면서 이 교회를 찾아서 옛 인연들을 뵙게 돼서 꿈만 같다라고 말하면서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교회 측도 대통령의 방문에 대통령만큼이나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이날 성탄 예배 지난 1973년에 네. 윤 대통령이 이 교회 유년부에서 다 교육을 수료했다, 수료 증서를 네. 보여줬고요. 또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네. 산타클로스로 변했습니다. 오, 네.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 서대문에 열린 사랑의 몰래 산타 대작전에 등장한 건데요. 이 작전 한부모나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 1,004명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네. 네, 한 총리를 포함해 500여 명의 일일 산타 봉사자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윤 대통령은 어린 시절 유년부 때 다녔던 교회에 가고 한덕수 총리는 지금 산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수아 기자, 네. 윤 대통령이 새 가족이 생겼어요.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이미 대식구인데요. 11번째 식구를 맞이했습니다. 네. 이 안내견 학교를 찾아서 은퇴하는 새로미를 입양했는데요. 이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당선이 되면은 은퇴견을 입양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대선 후보 때 공약 발언 그리고 이어서 이분날 입양 모습까지 함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희 은퇴견도 한번 좀 아파트를 좀 넓은 데보다 그냥 단독 주택 같은 데로 나중에 좀 옮기게 되면은 꼭 리트리버를 좀 우리 은퇴한 안내견을 좀 제가 분양받아 키워보고 싶습니다. 네. 은퇴견 홈케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가족이 새롬이 덕분에 더 행복해지고 저희를 새롬이가 잘 케어해 줄 것 같습니다. 새롬이하고 또 다른 우리 동물 가족들이 있는데 하여튼 새롬이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미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개들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 부부도 반려견 써니를 이곳에 데려와서 이 새로미와 처음 인사를 시켜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윤 대통령 크리스마스에 교회도 가고 새 가족도 드리고 뭔가 굉장히 좀 바쁘게 좀 움직인 모습입니다. 이게 바쁘게 움직여서 인 건지 몰라도 민지숙 기자,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순항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주 연속 이 40%를 기록했는데요. 네. 주목할 점은 이게 2주 동안 단 하루도 40%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상승 흐름이 반짝 강세가 아니라 40%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이런 지지율에 좀 자신감을 얻은 걸까요? 이 김건희 여사의 일정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 연말이긴 합니다만 12월에만 노출된 공개 활동이 15차례, 이 중에 단독 일정이 지금까지 누적 5건입니다. 이틀에 거의 한 번꼴로 언론 앞에 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공개적으로 하는 활동이 늘면서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발언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과 만났을 때는 환경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고 또 네. 한부모 가족을 만났을 때는 사회의 인식 변화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단독 일정이 사실 좀 유난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틀에 한 번 꼴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이 김 여사 일정들을 보면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관한 이런 일정들이긴 하거든요. 이게 연말이어서 유독 일정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이제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앞으로 쭉 이런 빈도로 노출이 되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앞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서 심장병 어린이 안고 있을 때 네.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한다고. 네. 근데 진정성을 이번에 보여준 거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5번이나 이렇게 계속 이런 낮은 곳으로 이렇게 향한 거잖아요. 네. 짧은 기간에 5번씩이나 했다는 거는 낮은 곳으로 자꾸 하니까 국민들의 평가가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은 거는 윤 대통령 다음에 회복도 있고 이재명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네.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에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스톱이 된 거 아니냐. 거기에는 저 낮은 곳을 이렇게 보여준 거고 네. 또 하나는 구설수라든지 이런 거에 야당 비판도 줄어들었어요. 상대적으로 처음에는 이 영부인 제2부속실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네. 돼 있는데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잡힌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교적 안정적인데 저는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 부인 그 질 바이든이나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처럼 이렇게 네. 자기 활동을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좀 보여주는 거 플러스 유경수 여사가 지금도 저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게요?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은 네. 누구도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히 소외된 사람인데 네. 그 사람들 피 묻은 손을 잡아줬거든요.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네. 뭐 김건희 특검법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는 많지만은 네. 앞으로 임기 동안에 계속 낮은 곳으로 어려운 사람들 손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굉장히 좀 활발한 대외 행보, 지금 윤 대통령의 이 지지율 상승을 타고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윤 대통령도 이수아 기자 네. 신년사를 생중계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신년 기자회견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은 네. 원래 애초에는 부처 신년 보고로 가름하겠다는 말까지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거기보다는 조금 한 걸음 나간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년사를 하는 것이 확정이 된다라면 윤 대통령의 메시지 예상을 해보면 최근 굉장히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3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표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집권 2년차의 신년 메시지 내용이 어떤 것이 될지 그 확정되는 과정은 지금 이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가 오후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조금 가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질의응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뭐 어쨌거나 신년사 생중계로 이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민추수 기자, 오늘 윤 대통령 사실 뭐 신년사 얘기보다도 당장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또 직접 주재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앞서서 또 한 총리랑 주례 회동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별다른 일 없으면 매주 월요일 12시에 만나서 현안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연말 특별 사면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면서 주목받았는데요. 그런데 한 총리의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돌연 이 일정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한 총리는 자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네. 추후에 PCR 검사를 따로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 다시 또 코로나가 또 기승이라고 하는데 이 여파로 지금 주례 회동이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원래 오늘 이 주례 회동에서 얘기를 나눌 사면 문제, 이수아 기자. 사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결국 내일로 미뤄질 것 같은데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좀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의 이 사면심사위 원안을 좀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현재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 사면은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사실 대통령의 오케이를 받는 거는 뭐 절차적인 정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사실 원안 그대로 무리 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실은 이 가석방 불원서를 김 전 지사가 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좀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가 내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사면을 두고 이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네.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사면을 두고 직접 직격하는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네.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네, 이처럼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SNS에 자녀 형기가 15년 남은 MB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김경수가 어떻게 갔냐, 또 MB의 벌금은 괜찮고 한명숙의 추징금은 왜 안 되냐, 이렇게 사면의 형평성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사면 문제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뭐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큰 흐름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두 사람 다 사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이 야당에서 강력하게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준일 대표님. 예. 민주당 당 차원에선 김경수 전 지사 씨 복권 없는 사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뭐 딱히 네. 개의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뭐 이거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된다고 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더 잘 되거나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검찰의 수사인 거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지. 가장 큰 변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에 뭐 이제 뭐 당대표 지위가 흔들린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리고 김경수가 없더라도 친문에서 흔들려면 얼마든지 흔들 수가 있죠. 그게 꼭 김경수라는 구심점이 있어야지만 흔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네. 이제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지만은 지금 네. 이제 이번에 사면 대상에 올라오신 분들이 원세훈 이제 전 국정원장, 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그리고 네. 우병우 민정수석, 조윤선 문체부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최경환 기재부 장관 등등인데 다 이 상당수는 이게 윤석열 검사가 다 잡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치주의의 훼손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대통령 사면권은 없어져야 된다. 다음 대선에서는 사면권 없애겠다는 부분에 저는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예. 네. 갑자기 김진일 대표님 다음 대선에서 누구를 뽑겠다고 이 TMI 정보를 또 주셨네요.